중앙대 간호학과 이제 합격생 생기부 살펴보기 세 번째 코스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언어, 영어, 인성 부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학교는 이과 중심보다는 다소 문과 중심 활동들이 많은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이과를 지망을 하는 학생이었는데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수상 내역을 보게 되면요. 확실히 앞선 과학대회보다도 이 영어나 이런 인문 쪽으로 대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무려 영어 대회가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상의 기록이 좋아져서 3학년 때는 거의 7수상을 타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영어 부분에서 수상을 많이 타서 영어 부분으로 우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어 습득입니다. 네, 본인이 관심 있어하는 의료 분야와 통일 분야에 대한 융합한 주제를 설정했는데 북한의 질병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이제 이 북한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 등을 조사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 빈도를 보이는 결핵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결핵도 감염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에서 이 감염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자소서를 쓸 때도 이 결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써서 이제 조금 어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역시 국어 습득으로 보기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선생님 어떤 의견이시고 이제 국어에서는 또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국어 시간에 의료와 통일을 이렇게 융합해서 북한 질병에 관련된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 잘 고민하고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현재 북한이 이제 결핵 말고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이러한 질병을 갖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조사를 하면 좋지 않았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학과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결핵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이게 다양한 조사들을 의료기관 현황이라든지 의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까 너무 조금 약했던 학률과 통계 부분에 그 통계치를 가지고 썼다라면은 연결되면서 좀 더 좋지 않았겠나. 과목별로도 서로 관련성이 있으면은 조금 더 좋으니까 이런 데서 조금 그걸 갖다 썼으면 좋지 않았을 거라는 이것도 너무 좋지만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이제 국어의 비문학이라든지 영어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전공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의료 통해 같이 다양한 주제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전공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어 1학년 습득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특별한 인공적인 내용보다는 부모님 정기문 소책자를 완성하고 어법에 맞는 표현과 적절한 어휘를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영어 습득들을 쭉 살펴보면 영어를 조금 관심 있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실용 영어에서도 전공적인 부분은 크게 없지만 다양한 형태의 문장들을 분석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유창하고 정확한 일상적 의사소통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도 이 영어에서는 이 학생의 기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앞선 영어 수상에서 계속 수상을 했기 때문에 이 기록들이 일단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선생님 이제 이과 학생인데요. 이렇게 영어에서 전공 척박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이 영어를 잘한다는 점이 이과생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실제 만약에 이걸 좀 더 활용을 한다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만 우선 봤을 때는 그냥 남들하고 네. 뛰어나거나 이러지는 않는 색깔인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보이는데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면 수상 기록에 보면 영어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조금 많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정말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이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대로 100%의 진실로 아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사실 입사관들이 이 자기소개서, 생활 기록부나 자기소개서를 보고 100%라고 믿을까요?
조금은 표현했다고 네네네, 그렇게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렇겠죠. 이 친구를 좀 대학을 잘 보내고 싶으면 조금 더 포장을 이 해서 포장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이 친구의 아마 100%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구체적인 만약에 이 내용만 써져 있다라면은 조금 여유 있는 공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영어 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어떤 학습을 했는지 만약에 자기에 대한 전공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구체적인 학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시사적인 내용들의 의료 부분에서 이런 뭐 기사를 보고 이런 영어 단어 이게 왜냐면은 의료에 대한 기사들은 사실 한글로 번역이 안 되고 영어 그걸 그대로 쓰니까는 그거에 관련된 다른 기사를 찾아보거나 뭐 이런 것들도 확장을 시켜주면은 뭐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록은 많이 평이하지만 수상 기록에서 의미 있는 네네. 기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학생의 영어 실력을 평가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자소서를 쓸 때도 이 영어를 잘하는 것들 굉장히 어필을 해서 이제 간호학과를 지망할 때는 의료 영어가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 질문인데요. 뭐 이제 이 의료 계통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1학년 때 기록이에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뭐 의료 이 기사에 대해서 했고요. 뭐 의료 인력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보통 이제 학생들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국어 세트 2학년 세트에서는요. 아마 이제 이때까지 의사를 꿈꾸지 않았나 싶은데 뭐 의사가 하느니 의사를 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많은 친구들이 이제 성적이 자신의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서 1학년 때는 이제 이런 계통을 꿈꾸다가 나중에 진로를 바꿀 때 불이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문제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당연히 일하는 의사를 꿈꿨다가 성적이 좀 부족해서 한의사로 꿈이 바뀌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또 부족해서 간호학과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교수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꿈이 정해졌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들이 보여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하면 이 친구는 어딜 가든지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단순히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의사 관련된 활동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한의사 되고 싶다고 했는데 한의사 관련된 활동도 하나도 없어. 이러면 이 친구는 뭐지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과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교과 성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세부 특기 사항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통해서 이 학생의 그런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사라는 꿈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는 과학교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교대를 갈 수도 있고 또는 과학교육과를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진로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1년 같은 경우에는 진로 희망 사유도 대학에 제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 없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한 개가 이런 기록이 있었지만 이제 뭐 수의에도 예비 1번까지 받고 이제 간호학과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친구들이 이제 아무래도 대입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런 작은 기록에 대해서도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 친구의 기록을 보면서 조금 그런 걱정을 덜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서와 문법에서도 이제 유전 정보가 모자라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이유. 네, 이 친구 두 번째 질문 중에 한 개가 의료, 간호, 수의대 그리고 생명 쪽에 관심이 다방면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데요. 역시 이제 생명학과도 지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뭐 여기 조금 특이점은 우수한 책대와 보고서를 작성해내라고 나름 노력을 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의 이 기록에 대해서는 이제 앞선 기록은 조금 더 좋아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선생님은 이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독서와 문법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친구가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수의학과도 쓰고 간호학과도 쓰고 생명화학과도 썼다고. 그러니까는 이러다 보니까는
1학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꼭지는 조금 저희들이 생활기록부가 부족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꼭지는 뭐 이 정도면 이 친구는 되겠어. 근데 지금 세 번째 꼭지로 넘어오면서 너무 문어발식인 것 같아요. 지금 문어발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차라리 생명과학과를 쓰더라도 이제 굳이 이렇게 생명과학 책을 선택한다 이렇게를 하지 않아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고 뭐 진로가 뭐 간호학과였다 의사였던 친구도 생명과학을 그냥 거기서 하나서 아까 보면은 약간 강연 쪽도 이것도 생명과학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걸 쓰면은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이제 이 책을 쓴 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꼭 굳이 생명과학이 이런 책을 쓰지 않고 뭐 감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깊이 있는 책을 썼거나 그런 것들을 썼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3학년이 되면은 애들이 이과도 쓰고 싶고 저과도 쓰고 싶다 보니까 3학년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 내용이 있어야지만 생명과학을 쓴다라는 생각은 애들이 뭐 그것보다도 이거는 다양한 학문들이 우리는 연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내용에서 다양한 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뭐 다른 쪽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책을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뭐 선생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독서와 문법이나 영어, 국어와 같은 부분들은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지문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앞에 뭐 생활기록부가 부족한 부분이더라도 충분히 좀 더 덧붙여서 좋은 생활기록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네. 현재는 생명과학과나 생명공학과 좀 센 편이에요. 네네. 근데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그만큼 성적이 높아질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성적이 떨어집니다. 네. 이유는 약학과에 약학과가, 그런 생각이기 네. 때문에. 예전에는 화학과나 또는 뭐 화학과라든지 생명과학과나 생명공학과들이 성적이 높았던 이유는 이 학생들이 나중에 2학년을 수료하고 나면 약학대학을 가기 위해서 했던 것이 있어서 성적이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도전해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좀 애매한 말이 적혀 있는데 유전 정보가 모자라서 유전 정보가 모자라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이미 유전을 공부했을 때 염색체가 하나 더 적어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한 개 더 많아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18번 염색체가 하나 더 많아서 에드워드 종이라는 게 있고요. 21번 염색체 한 개 더 많아서 생긴 다운 주문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염색체 부분이 끝부분이 잘려서 묘성 주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염색체가 하나 여성 중에서도 X 염색체가 하나 없어. 그래서 터너 주문이라고 해서 얘는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어요. 반면에 염색체 수가 이게 너무 많아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300개라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이제 죽거든요. 아예 발생하지 못해요.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단순히 정보가 모자라다 이 표현이 도대체 어떤 정보냐? 이게 유다 수의 이상이냐? 아니면 이것이 내수의 문제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주면 좋은데 별로 거기에서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책의 어떤 목차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읽는 책이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안 쓰고 조금 쉽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목차를 그대로 따와서 좀 그렇지 않나. 네, 이런 것도 일단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과생이고 이런 걸 전공을 하니까 조금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세트 같은 것들 살펴보면 사실은 기록은 아쉬움이 많고 오히려 참치 활동이 더 이제 기록이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의 세특에는 끊임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의 성실성을 평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행동 특성에 보면은 역시 긍정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존중한다. 학급 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친구들 의견을 경청한다. 역할에 책임감을 갖는다. 어떻게 보면 다소 일반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좀 부족은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저희 흔히 말하는 미사역으로 조금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2학년 때에는 토큰 구체성이 들어갔어요. 이 고2 수령의 재학생 토크쇼에 참여해서 이제 학업 시간을 할애해서 토크쇼로 질문 답변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뭐 이제 수백 명의 학생과 학부모에서 즐겁게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행동 특성은 3학년 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 2학년이 끝이에요. 일단 1학년과 2학년을 봤을 때 선생님 두 분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네.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얘가 성실한 학생이구나, 학교 생활을 잘했구나, 그래서 이런 게 보이고 2학년 때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자기가 재학생 대표였다. 그래서 자기의 희생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났죠. 학업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그러고 나서 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고, 이제 끝에까지 가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앞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 고입 설명회의 대학생 토크쇼는 아무래도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제 써져 있는데 저희들이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앞에서 나왔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해도 되지만 이걸 준비를 한 과정이 조금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결과가 얻었는지를 앞에서 언급을 안 했다면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가 모든 학생들한테 다 제공되지 않고 자기한테만 주어진 기회라면은 나머지 앞에서 썼던 성실했다 이런 것들을 보다는 이거에 대한 구체성이 조금 더 드러났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남들 앞에서 대표로 섰기 때문에 이제 이 대표로 서면서 얻었던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자기의 진로 결정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까지도 앞에서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앞에서는 거의 리더라는 느낌은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자신의 리더십을 이제 발휘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혹시 일단 2학년 행동 특성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힌 것 같고요. 근데 학생이 진짜 했던 내용들을 기록한 거라서 좋은 점이 있다 생각되고요. 앞에 있던 행동 특성 1학년 내용에서도 충분히 학생이 그 친구들의 의견을 잘 수렴했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강사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토크쇼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토크쇼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가 아니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거기에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 어른들 앞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대인관계라든지 대응 능력이 우수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표현되었는데 중간중간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선택들도 적혀 있긴 한데 그러한 능력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필을 해주면 이 친구는 정말 간호사로서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최근에 의대에서조차도 단순히 공부 다 잘해요. 다 다른 의대생 중에서 특별하게 보는 게 뭐냐면 환자를 얼마만큼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듣고 그에 적합하게 응대를 해주냐 그런 인성적인 능력을 갖다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어필해준다라고 하면 간호사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이 학생이 그 자소서 이번에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 활동을 선택해서 좀 더 자세히 적었는데요. 이 활동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학생이 굉장히 내성적인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 학생 선생님 말씀대로 발표가 아니라 질문을 부모님,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가 보는 데서 이 토크쇼를 준비하면서 이 학업의 시간 할애하고가 왜 많냐면 시험 일주일 전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2학년 행특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 이과에 많고 이 학교가 문과 중심 학교이기 때문에 이과생으로 가서 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번 자소서를 쓰면서 이 활동을 통해서 남자 앞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이 수의대 면접과 이 면접들을 갔을 때 어떤 자신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신은 내성적인 성격에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자신감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조금 내성적인 환자가 있더라도 그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자신의 장점으로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좀 많이 아쉽지만 이 친구는 자소서를 늘 나름대로 좀 준비를 많이 해서 했던 활동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인데 이 봉사활동에서는 끊임없이 이 진로 희망에서
이 노인병원 요양원에서 얘기했었는데요. 바이러스성, 전염, 이 노인의 특성상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게 정말 특별한 활동이 아닐 수도 있지만 좀 귀여운 기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식사 보조, 운동 보조를 하면서 속도와 양을 조절하는 것들이 힘들었지만 이제 계속하면서 이제 많은 속도를 도와낼 수 있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활동이 기록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역시 봉사를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봉사의 이런 기록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학생들에게, 일반고 학생들에게 봉사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네, 저희들이 사실 제일 많이 가는 활동이 도서관이나 이렇게 지금 도서관 활동들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노인병원, 요양원 활동들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노인병원에 갔을 때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의료계통으로 발견해서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바이러스성 전염에 대해서 생각해봄, 여기까지만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는 봉사활동이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데에 이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인병원을 가면 무조건 의료계통의 애들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학과는 그 노인병원의 행정체계라든지, 그러면 그거 요양사들의 어르신들을 대할 때 이런 활동을 하더라. 만약에 이 활동들이 이렇게 조금 바뀐다라면 노인분들이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조사할 수 있고, 건축학과 친구들 같은 경우도 노인병원은 그냥 최근에는 보면 이 노인병원들이 많은 병원들을 그냥 이제 종합병원들이 이렇게 넘겨가지고 받다 보니까 노인들의 생활들에 맞지 않는 곳들이 조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맞게끔 개선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더라?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본인이 진로에 딱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예전에는 K대는 봉사 시간이 200시간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봉사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봉사활동의 시간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저희 학생들에게는 매달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해요. 차라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방학 때 이런 식으로만 참여하더라도 충분히 개인 봉사 시간을 20시간 이상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시간 10시간 이거 있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따지게 되면 총 9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100시간 정도 채우면 이 친구는 충분히 그 대신 하나가 아니고 돼서 여러분들 가면 시간이 그렇게 없는데 한 곳을 한 60시간 정도 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충분히 거기서 다양한 것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활동을 했다라면 이러한 내용들이 진로활동이나 또는 개인별 세분의 특기사항에 기록해 주시면 좋다는 겁니다.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봉사활동란에 특기사항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특기사항을 갖다가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찾아본 내용이라든지 또는 강의를 듣는 내용이라든지 책을 읽어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라든지 뭔가를 별도로 해서 그 내용이 별도로 진로활동이나 개인별 세특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의미 있는 활동에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이제 저희는 매년 이렇게 입시를 치르고 실제로 합격생을 내면서 이제 변화하는 트렌드를 저희는 직접 느끼지만, 어머니들은 한 3, 4년들이 지난 그런 정보들을 보시다 보니까 이런 아직도 봉사활동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얽매이시는데, 실제 저희 학생이 지금 이미 2학년 때까지가 200시간이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 학기에 3, 4번 정도면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학생부 읽어주기 포인트가 3개였는데 한번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학생부를 잘 적어주지 않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맨 처음에도 이거를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됩니다. 준비는 해야 됩니다.
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저희들이 메모를 하자고 하죠. 이제 다양한 활동도 있을 때 그 활동들에 간단하게 자기가 느낀 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진로와 연관되는 부분들을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책이라도 찾아보든가 최신의 기사라도 찾아보면서 그에 대한 자료를 모아놓는 것입니다. 그 자료들이 국어에서 과제로 주어질 수 있고 영어에서 과제가 주어질 수 있으면 그것들을 활용을 한다면은 단순히 국어, 영어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내가 했던 학교 활동들과 이제 각 과목들의 세특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간혹 선생님들이 혹시나 너네가 선생님이 모르는 활동들을 하거나 생각했던 게 있으면은 적어봐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학생들은 한 줄, 두 줄. 예, 그런데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면 그것만 옮겨 적어도 선생님들이 조금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적어주지 않더라도 학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육부에서 별도로 학생부를 네. 좀 더 공평하게 학교마다 차이성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학생을 제대로 관찰을 못했다면 학생이 스스로 자기를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독립평가서를 받게끔 해주었어요. 그리고 수행과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체험활동이라는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면 소감문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프 활동을 제출할 수 있어요. 이런 5가지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그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동이 있었다는 것을 어쨌든 교과서이나 담임선생님한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은 없더라 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생기부를 보여드리는 이제 목표 자체가 이렇게 학생부를 적극적으로 적어주지 않는 학교라서도 아마 보시는 분들이 이때까지 보신 것처럼 세특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참체에서 혹은 참체를 잘 적어주지 않는 학교에서 세특에서 반드시 구멍은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일단 준비를 해서 기록을 하는 걸 추천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의료, 약사, 간호사 등 정부 다방면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생명에 대한 깊이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여기가 의사다, 약사다, 간호사다 이렇게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전염병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전염병에 대한 내용들만 깊이 알아보고 그 병의 원인과 치료법과 그 다음에 질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약과 그런 약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걸로 충분히 약들을 쓸 수도 있고 수의대를 쓸 수도 있고 간호학과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명칭을 적는 게 아니라 어떤 학 분야라도 깊이 있게 그냥 조사를 해라. 그럼 어디든지 다 기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분야는 그래도 비교적 의학 분야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학생 같은 경우도 화학과 그다음에 건축에 관심이 이렇게 약간은 좀 연계성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건축학과라면 조금 연계성이 없어요. 근데 건축공학과라면 공학과 학은 연계성이 많아요. 왜냐면 건축 재료 자체도 최근에는 신소재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건축 전형주에서 최근에는 이런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야 돼요. 하다보니 이런 책상들이 이런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소재, 그래서 뭐 이재료, 이온, 이투 이런 소재가 있는데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볼 수도 있고, 또한 최근에는 단열 효과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최근에 신축된 건축물들은 유리창문이 3페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 사이에 진공이 2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열 효과를 더 높여야 되는 것들도 생기고, 새로 신축한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온도 변화를 갖다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소재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소재들이 화학이나 건축공학이나 또는 건설환경이랑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걸 갖다 꼭 화학이나 건축공학이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는 이제 매년 받는 질문들인데 학생들이 아마 오늘 했던 질문들이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런 질문인데요. 실제 이 학생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조금 준비를 해서 이제 내신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이 좀 더 잘 나오는 형이라서 내신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가려는 학교가 모의고사 즉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인지 혹은 수능 최저가
학과가 없는 학교인지 그 전형을 먼저 살펴보고 혹시 중학생이라면 그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미 이제 2022학년도 즉 고2 학생들의 이제 계획이 나는데요. 그것을 살펴보고 이제 자신이 어떻게 가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봐서 좀 더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중앙대 간호학과 합격생의 생기부를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일반고 학생들이 그거 궁금해하고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